허베이성에서 1억 6천만 년 전 익룡 화석 발견. 2억 년 전 익룡 아르헨티나에서 발굴. 약 2억 년 전 중생대에 존재했다고 알려진 익룡. 그런데 약 6,500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익룡이 지금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가끔 저기 야산에서 촬영하면 저 익룡만한 나방을 본 적은 있어요. 나 너무 놀랐어. 그런 새인 줄 알았어, 새. 예, 나방도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가 있으면 예, 예. 저런 녀석도 어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서. 전현무 씨 약간 살아있으시네, 아직 동심이. 근데 그러기에는 저게 덩치가 크니까 네네. 뭐 누구 눈에라도 띄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화석이 아닌 살아있는 익룡이 실제로 목격됐습니다. 심지어 카메라에 생생히 찍혔는데요. 독수리잖아. 아니야, 저게 무슨 독수리야? 자, 그렇습니다. 2016년 10월 중국과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촬영한 이 영상에는요. 마치 익룡처럼 긴 목과 긴 꼬리에 몸통만큼 큰 날개를 가진 이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날개를 펄럭이며 산봉우리 뒤로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 영상은 순식간에 200만 뷰를 기록. 그리고 영상 속 생명체를 본 사람들은 희귀한 새인 줄 알았는데 볼수록 긴 꼬리가 달린 익룡 같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진짜 익룡이 살아있을 리 없다라고 반박하는 등 이 미스터리한 생명체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 아니 뭐 익룡이 사실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저 영상은 그럼 도대체 뭐냐고. 돌연변일 수 있지. 뭐해? 새. 어떤 새? 그것까지 내가 조류학자가 아니거든요. 씨. 왜냐면 아니,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환경오염이 말이- 심하니까. 네. 그래서 새가 꼬리가 길어졌다? 그럴 수도 있고, 이거 공작새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익룡으로 추정되는 괴 생명체가 중국에서 또다시 목격이 됐습니다. 잠깐만, 뭐지? 학이잖아. 이게 무슨 학이야? 꼬리가 이렇게 돼. 꼬리가 이렇게 돼. 물고기처럼. 그렇습니다. 중국 장가계에서 목격된 괴 생명체 역시 긴 목과 긴 꼬리, 큰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화 아바타 찍은 데가 장가계 아니에요? 장각이죠. 그죠? 네. 그 아바타에 나오는 새 토르크인가 그 녀석도 익룡하고 좀 닮았잖아요. 아, 그 주인공들 타고 다니는 거? 네. 그러면 그러네. 그 영화 제작자가 장가계 보고 쟤를 보고 힌트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저 관광객들이 저걸 찍었다는 얘기인데 저렇게나 선명하게 나타났으면 한 명이 본 건 아닐 거란 아, 말이에요. 그럼요. 제가 저게 3일 있었거든요. 3일 내내 장가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나는 못 봤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영상이 3개 이상 있다 그런 얘기죠. 이번 특종은 고고학계에 큰 논란을 일으킨 물체입니다. 루마니아 클루지나 포카 지역의 한 박물관에서 기원불명이라고 표기돼 전시됐습니다. 이게 왜? 뭐야? 먼저 이 물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물체가 1973년 루마니아 중부 아이우드 지역에서 건축 공사를 하던 중에 지하 약 10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길이는 20cm, 폭은 12.5, 두께는 7cm고요. 특히 저 오목한 부분, 한눈에 봐도 누가 기계로 정밀하게 가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 물체의 정확한 용도 파악을 위해 스위스 로잔의 한 연구소에서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 물체는 25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발표.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계로 정교하게 깎아서 만든 듯한 이 물체의 주 성분은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가공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25만 년 전에 알루미늄을 가공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구석기 시대 아니에요? 아니, 알루미늄은 전기를 이용해서 합성으로 만들어진 그 금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대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금속에 가까운 건데. 문과인데 상당히 많이 알아요. 아니, 이 재련 정도 기술, 다 알죠. 아니, 재련 기술이라는 게 이게 이론은 적용을 해도 이 에너지 여론이 없으면 못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알루미늄은 인위적인 그거다. 재련 기술이 없어도 네. 자연적으로 어떻게 알루미늄이 형성된 걸 이렇게 갖다 쓴 게 아니, 아닌가? 근데 전기로 만드는 거.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아요, 알루미늄? 번개 착 해가지고 이렇게. 지각에 매장된 원소인 알루미늄을 인류가 발견해서 알루미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1807년입니다. 19세기잖아. 이 알루미늄을 재련해서 포크와 같은 물건으로 가공하고 생산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56년부터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알루미늄이 등장한 게 불과 2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이 알루미늄 물체가 25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 말도 안 돼.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구석기 시대면은 저기 돌도 안 갈아 쓰던 데인데 무슨 알루미늄을 재련을 해요. 혹시 그거 아닐까요? 정 기자님이 좋아하는 타임캡슐. 이게 어떻게 이리 뭐야? 아 엽기적인 그녀야? 아니 죄송한데 그건 타임캡슐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대만에서 아 타임캡슐. 한 2년 머신.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 아직도 타임캡슐이랑 타임머신 헷갈려. 누가 타임머신 타고 25만 년 전으로 갔다가 실수로 저거 놓고 왔거든요. 던져놓은 거지. 아 번개 자작설이 저는 가장 유력해 보여요. 번개 자작설. 자작설. 번개 자작. 25만 년 전 알루미늄 물체의 존재가 드러나자 역사학자, 과학자들은 대혼란에 빠졌고요. 급기야 이 물체의 구성 물질은 지구의 기술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UFO의 흔적이 분명합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방문한 흔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했고 25만 년 전에 루마니아 쪽에 왔었다는 얘기네요. 논란 끝에 결국 이 알루미늄 물체는 기원불명이라는 표기와 함께 루마니아 클루즈나포카의 박물관에 전시됐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25만 년 전 알루미늄 물체. 정말 외계인이 지구에 남기고 간 흔적일까요? 2011년 아르헨티나 산타페 2살 된 아기 베나민을 지켜보던 엄마 실비아는요. 얼마 전부터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베나민이 자꾸 어딜 보면서 얘기하는 거지? 자, 아들 베나민이 언제부턴가 허공을 보며 마치 누군가 대화하듯 옹알이를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놀던 베나민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도대체 이게 뭐야? 충격적인 모습을 포착한 실비아. 그녀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데? 자, 화면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 그러지 마. 자, 저거. 뭐야 말이 돼? 존재 야, 자체가 저거 그거네. 아까 뭐? 그 저기 소인국 마을에서 나온 6월 사이즈네. 이란에서 오신 그 사이즈네. 그 사이즈잖아요. 아 이거 이때니까 소인이 이때니까. 저 그림자 있잖아. 그래. 이건 조작이라고 보기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조작이면 애가 왜 대화를 하고 있어 걔하고. 그러니까. 애는 정확하잖아. 야, 이거 뭐지? 카메라에 순간 포착된 것은 약 30cm가량의 사람 형체를 한 생명체.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엄마 실비아에 따르면 영상을 촬영할 당시 심한 악취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도 아들 베나민이 계속 어딘가를 보며 누군가 대화하거나 주변에서 종종 알 수 없는 악취가 나는 등 이상한 일이 반복되자 2014년에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선 전설 속 집요정 두엔데나 고블린 아닐까? 고블린 닮았다. 그런 게 어딨어. 분명 가짜다 한 표라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아까 제 그 뛰어갈 때 귀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렇죠. 고블린하고 비슷하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일대에서는 집요정 두엔데에게 악취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두엔데네. 아까 악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쟤도 겁먹은 거야 지금 뛰어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하고만 소통하고 어른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요정이네. 어른 눈에서 안 나타나려고 그러고 애기들하고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거는 우리는 못 보던 생명체인 거잖아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 베나민 곁에 나타난 요정이 영상에 포착된 건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요? 저 지금 어디? 기어다니네. 옆으로 기어가는 거 보이시죠? 쟤는 또 아까 좀 저거 작아졌는데. 더 작은데? 이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요정의 실존 여부에 대해 또 한 번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해코지를 안 한 거 보면은 진짜 집요정이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애기를 챙겨준 것 같기도 하고. 베나민을 지켜주는 거고 얘랑 친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엄마 나타나면 무서우니까 이렇게 도망가고. 네. 아,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완전 두렵죠. 무섭지. 완전 아, 이상하지. 그치. 저기 언제 마음을 바꿔먹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 근데 저 정도면 베나민은 호그와트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해리포터에서 좀 나오세요. 아니 갑자기? 너무 해리포터잖아요. 아이의 곁에서 포착된 것은 정말 집을 지키는 집요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집요정이라면 어쩌면 아이를 돌봐주다가 정체를 들킨 건 아닐까요?
2016년 8월 포르투갈의 한 사막에서 포착되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괴생명체. 뭐야? 야, 이건 진짜 이상하다. 흐느적하게. 팔이 너무 길어. 그죠?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진짜 희한하게 생겼고 희한하게 걷는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털로 뒤덮인 몸에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비정상적으로 긴 팔과 다리, 그리고 허리를 구부린 채 천천히 걷는 괴생명체 발견에 포르투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약간 추파카브라랑 비슷하지 않아? 에이, 추파카브라가 포르투갈에 왜 나타나? 아니, 추파카브라는 우리도 몇 번 소개했잖아요. 특히 이제 가축들을 공격해서 피를 빨아먹는다는 전설의 괴물이었는데 근데 뭐 털로 뒤덮인 몸과 두 발로 걷는다는 특징은 추파카브라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추파카브라는 아메리카 대륙의 괴물이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은 유럽입니다. 아하.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자, 그런데 포르투갈에도 추파카브라 같은 전설 속 흡혈 괴물이 있긴 합니다. 마법을 통해 흡혈귀가 된 여자 괴물 블루카. 자,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의 주장대로 만약 영상 속 괴생명체가 정말 추파카브라나 포르투갈의 흡혈 괴물이라면 그간 그들의 소행이라고 알려진 가축 흡혈 사건이 일어났을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해당 사막 일대에서는 단 한 차례 흡혈 사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닐 수 있다는 건데 생긴 것만 좀 비슷하지 전혀 새로운 네. 또 다른 괴생명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포르투갈 사막에서 발견된 괴생명체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이 괴생명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 누군가는 직접 자기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잘 듣고 누군지 맞춰보십시오. 난 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최대한 숨어 살고 있죠. 나 근데 조심한다고 했는데 300번 넘게 사람들 눈에 띄었지 뭡니까? 아무래도 키가 2m가 넘고 전 기자님처럼 몸에 털이 많다 보니 자주 목격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설인? 바야바. 바야바 기억나요? 자기소개처럼 이 특출난 외모 때문에 목격된 빈도수가 비교적 많은 이 전설 속의 괴물은요. 1960년대부터 1994년 미국 워싱턴, 2007년 미국 엘러게니 국립공원, 2010년 캐나다 온타리오 등등 주로 미국과 캐나다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 목격담이 속출했습니다. 300번 이상 목격됐으면 다 들켜버린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조심성이 없네, 얘가. 그 주인공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반인반수 괴물 빅풋입니다. 빅풋은 이름 그대로 커다란 발을 가진 거인인데요. 캐나다에선 털이 많은 거인이란 뜻의 사스쿼치라고도 불립니다. 즉, 온몸에 털이 뒤덮인 사람과 짐승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간 목격담은 많았지만 현재까지 빅풋이 실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2019년 한 영상이 공개되자 이번엔 진짜 빅풋이다.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와, 무슨 영상인데 그게? 자, 저 멀리 까만 점 보이시죠? 근데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요. 엄청 크지, 네. 저기가. 방어만합니다, 저. 사람이 안 보일 거 아니야, 저기. 거의 두 배, 사람의 두 배 두세 배 정도 될것 되는 것 같은데. 같은데. 네. 이거 이상하다. 고릴라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낮에 저렇게 찍힌 거예요. 저건 이상한데? 근데 크기로만 보면 사실 곰 같은데요? 곰이네요. 정말 죄송한데 예. 대부분의 저런 사납곰은 야행성입니다. 야행성 동물은 낮에 자요. 거의 깨는 일이 없습니다. 눈이 나빠서 깼나 보죠. 암인 줄 알고 나왔을 거예요. 불면증. 아니, 곰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데. 자꾸 사람들 빅풋이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렇지. 나 곰인데. 그리고 먹이도 없잖아, 요즘에. 예. 짜증나. 최근에 딱 우리 그 방송 막하기예요. 예. 자, 이 영상은 빅풋이 많이 목격되는 곳 중 하나인 미국 유타주 프로버의 주민들이 촬영한 것입니다. 영상 속엔 빅풋으로 추정되는 생명체가 비교적 선명하게 포착. 이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 사이에선 빅풋이 실존한다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고요. 마치 사람처럼 똑바로 걸었고 사람 둘을 합친 것보다 컸다고요. 라며 곰이나 다른 동물이 아니라 빅풋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앞서 2016년도에도 일가족이 프로보에서 빅풋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프로보에서 빅풋으로 추정되는 생명체가 발견되자 진짜 빅풋이 실존하는 게 아니냐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빅풋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두고 오랜 세월 논쟁이 이어온 가운데 누구보다 빅풋이 실존한다고 믿으며 빅풋에 정말 진심인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는요. 어허. 올해 3월 이것까지 내걸었습니다. 빅풋을 잡아오면 현상금을 줍시다. 원티드야? 300번이면은 원티드 할 만하죠. 네. 잡아와라 그러면. 무려 오클라호마주의 하원 의원인 저스틴 험프리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야생동물보호소의 협력하에 빅풋 수색 시즌을 정하고 자주 출몰하는 곳을 표시한 지도와 빅풋 추적 라이센스도 발급, 그리고 빅풋을 잡으면 자그마치 24억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이를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그러면 갑시다 우리가. 잡고 나서 거기서 오프닝 하시죠. 괜찮네. 8억씩 나눠가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근데 이제 그 공에 따라서 네. 좀 더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반을 가져가고 아이 그런 게 어딨어. 3분의 1로 해야지. 뭐 뒤에 좋습니다. 빠져 있으려고 그러지. 누가 봐도 뒤에 빠져 있을 거기 나는 때문에 찍고 있을게요. 네. 이 증거 영상을 또 잡아야 돼. 아니, 정 기자님 앞장서서 네. 하는 걸 저희가 찍겠습니다. 털도 많으니까 나랑 또 예, 예. 교감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빅풋 수색법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 빅풋을 산채로 잡아와야만 합니다. 우린 평화롭게 빅풋을 대할 겁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요, 빅풋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만큼 반드시 빅풋을 산채로 잡아와야만 현상금을 겟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산채로 잡아 저렇게 큰 애를. 아니면 빅풋한테 그래. 저기 딜을 걸 수 있죠. 아 너도 얼마 띄워줄게. 그렇지, 그렇지. 가서 네. 6억씩.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빅풋에 진심인 거예요? 사실 오클라호마주는요, 빅풋이 많이 목격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빅풋 수색법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덤을 노린 건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도 현상금이 이제 안 걸려 있다는 거죠. 안 걸렸어? 법안이 통과됐어야 이게 예산을 따서 현상금이 뭐안 걸렸으니까 무리할 필요는 없겠네요. 잡아드리려고 했더니만 그 참. 예, 예.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저렇게 알려져 있으면 저런 얘기를 하겠냐고. 그렇지. 인류가 오랜 세월 쫓았지만 여전히 우리와 숨바꼭질 중인 빅풋. 빅풋들은 정말 그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빅풋 여러분, 혹시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면 살짝 저에게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